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각종 중독에 걸리기 쉬운 사주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중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미 이제 한거불능으로 본인이 어떻게 본인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에는 뭐 약물 중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다음 또 도박 중독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안 걸리면 가장 좋겠죠. 중독이 안 걸리면 가장 좋은데 현대 사회 자체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상으로도 지금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케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화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중독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욕을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죠. 그 사람들도 나름 열심히 살다가 운이 나쁘게도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중독이라는 방법 뒤에 숨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려면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그런 중독에 빠져들지 않도록 미리 손을 내미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 또 가령 뭐 중독이 됐다 하더라도 회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아주 지원이 잘 돼서 사회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많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식음료 안에 이미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크게 이슈가 됐고, 여러모로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상당 건수 중에서도 뭐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은 또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제가 접했던 그런 소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약이나 술이나 약물 중독, 도박 중독에 걸리기 쉬운 형태의 사주 구조나 아니면 공통점들, 그런 걸 한번 추려보고, 가령 내 주변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미리 좀 손을 내밀고 옆에서 함께 이겨나가도록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손길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사귐을, 그분과 계속적인 어떤 인간적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사람 하나를 살리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주, 정묘년 갑진월 신묘일 무자시, 이렇게 타고나신 분이시죠. 일단은 진월에 신금으로 타고나셨어요. 진중에 간목이 투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제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정제격이고, 그 다음에 봄에 신금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 계절에 태어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목이 이렇게나 강한 사주예요. 그렇죠? 목이 매우 강하죠. 진도 묘진 반방합이 짜져서 봄의 계절의 글자이기 때문에 목으로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 목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본인은 약하다. 그죠? 굉장히 약한 그런 제다신약의 형태의 사주예요. 신금에게 있어서 목은 재성이죠. 제다신약. 전형적으로 재가 신금 하나에 뿌리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목이 너무 많아서 이 목을 다루기에는 이 얇은 커터칼이 날이 다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주는 특징이 이 목들이 이 정화를 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편관이 무지하게 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편관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재성이 일이 많기 때문에 재성이 생해주는 정화는
매우 강한 정화다라고 볼 수 있고, 정화는 이사 중에서 신금을 무지막지하게 지지는 관살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이 정화에 매우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관살이 굉장히 강하다. 그죠? 관살이 강한데 지금 대운은 자수의 대운이에요. 자수는 신금에게 있어서 이게 음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천간으로 보면 개수잖아요. 그죠? 개수다 보니까 같은 음이니까 이거는 식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대운도 식신대운이에요. 대운이 이미 여기서도 식신이 자진합으로도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지가 수목으로 이루어진 사주네요. 수목으로 수, 자진합, 임묘진. 그죠? 지지가 수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관생재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천간에는 일단은 재생살 구조죠. 천간은 재생살 구조예요. 그러면은 목이 한 개, 두 개, 세 개, 전목까지. 화는 한 개, 그죠? 한 개, 토는 한 개, 두 개, 그죠? 금은 한 개, 수는 한 개, 그죠? 그래서 세 개, 두 개, 다섯 개에서 여덟 개, 맞죠? 그럼 목에 해당하는 거는 재성, 화에 해당하는 건 관성, 토에 해당하는 거는 인성, 그 다음 금에 해당하는 것은 비겁, 수에 해당하는 거는 그 식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에 많이 치중된 그런 사주고, 계절 또한 목의 계절이에요. 목왕절의 계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이 엄청 센 재다신약의 구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재적인 재가 많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상관의 생을 갖지 않으면 재성은 욕구고 욕심이고 뭔가 물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상이 건전하게 잘 존재하면 식상생재로 인해서 재가 잘 예쁘게 불어날 수 있는 양상이지만, 식상이 약하거나 식상이 거의 없는 사주에서 재만 많이 강하다면 그런 사주는 약간의 노력 없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심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사주에서는 재성이 너무 강하다는 건 재다 신약이다. 물론 자수라는 식상이 있어서 식상이 계속 목을 생해주고 있지만, 수생목으로 생해주고 있지만, 식상생재를 쓰면 쓸수록 이분은 굉장히 약해지는 사주 구조죠. 굉장한 신약의 사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버거울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버거울 수가 있다. 버겁고, 그 다음에 이 인성이 심하게 목국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재극인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죠. 재극인. 나의 재적인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인이 파괴되는 거예요. 인성이 파괴된다는 건 그야말로 인성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원리를 생각하고 안을 들여다보고 그런 측면인데, 현실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뭔가 깊이 있는 어떤 시선, 깊이 있는 안에 든 어떤 잠재 능력, 그런 것들이 재성에 의해서 좀 파괴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재극인이고 재다신약이고 관살이 중중해요. 그죠? 관살이 이렇게 중중하다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자꾸 이 자수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정화로부터 도망가고 싶거든요.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면 이 자수를 쓴다. 그리고 운에서도 이렇게 자수가 와 있다.
그리고 겁재도 천간에 투관이 되어 있죠. 겁재가 투관이 되어 있다는 건 이제 돈의 논리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돈을 먹건 내 돈이 뺏기건 간에 일단 돈의 논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운에서 비겁운을 만나게 되면은 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넘쳐요. 그러다 보면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좀 사라지면서 뭔가 하면은 될 것 같아서 본인 돈만이 아니라 남의 돈까지도 다 끌어다가 올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이 겁재 비겁이 특히 겁재가 뜰 때 내 능력 밖의 돈을 다 모아서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그런 형식의 경제 방법은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경자대운에도 심히 지금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재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적인 문제는 돈 문제, 재라는 거는 돈 문제도 되고 여자 문제도 돼요. 그죠? 돈 문제와 여자 문제가 항상 같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 남자들은 돈이 생기면 여자를 찾게 되는 그 심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라는 게 이제 쾌락 탐닉에 의거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여자라는 아니면은 중독이라는 어떤 탐닉이 함께 같이 엮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운에서도 딱 굉장히 위험한 운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에서는 본인이 이 정화로 힘이 들면 반드시 수를 더 강력하게 쓰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로심이 이 인성이 목국토를 당함으로 인해서 생각의 기제가 없어지는 거죠. 생각을 오래 하지 않고 자꾸 단타, 근시안적인 어떤 행동들,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근시안적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됐고 운의 흐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는 이제 알코올 중독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 그런 사주고요. 일단은 사주의 특징으로 보면은 김이월에 그죠? 간목으로 태어났고요. 지지의 축술이 이렇게 사명을 깔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이 목과 토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구조예요. 목극토. 사주에서 두 개의 오행이 싸우는 구조. 이렇게 싸우는 구조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특히나 싸운다는 거는 지금 비겁하고 토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비겁하고 재성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목국토가 심히 일어나는데 중간에 식상이 없는 거잖아요. 식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식상이 없다라는 거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죠.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내가 내가 경제활동하는 데 있어서 경제활동하는 데의 기술이 식상이거든요. 네트워크가 식상이고 경제활동하는 모든 노력들이 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식상이 없다라는 건 경제활동에 필요한 도구가 없다는 뜻이죠. 돈은 벌어야 되는데 재다신약이라 돈은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만한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힘이 너무너무 드는 순간에 그 순간을 타개해가는 그런 방법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 때 주변 사람에게 나 지금 힘이 들어, 나 좀 도와줘 라는 그런 행동들을 잘 못하고 혼자 아무것도 못한 채 혼자 있는 시간에 술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제다신약이 술까지 이제 좀 먹는 사람들 같으면 식상을 못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상으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기분도 가볍고
좀 문제 해결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혼자 술 마시고 세상을 비관하고 그런 형태의 삶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무식상인 분들은 주변에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아웃풋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넘어지면은 아프다고 울고 아프다고 약 발라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넘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본인이 아프다고 하지도 않고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슬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가 언제 아프다고 했냐. 난 너가 아픈지 몰랐다 라는 반응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람은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무식상을 두신 자녀분들, 특히 어머님들, 자녀분이 무식상이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물어봐 줘야 돼요. 부모님이. 하나하나 다 예를 들어서 너 지금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니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기분이 어떠니라고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 나빠 정도죠. 기분이 어째서 이러니? 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예스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가 줘야 되는 아이들이 바로 이 무식상 아이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닫아요. 말을 안 해요. 이 식상의 기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힘들 때는 좌절해요. 누구를 찾지를 않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힘들 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무식상인 분들은 옆에서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쌓이기 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쌓이기 전에 힘든 걸 끄집어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쌓인 것들을 가볍게 발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로움, 편안함을 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국토로 싸우고 식상이 없는 사람들도 대인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인관계의 문제를 자꾸 혼자 술로서 풀려고 하는 알코올 중독의 현상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주 구조도 이제 알겠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을묘라는 겁재가 왔죠. 여기서도 겁재가 왔기 때문에 본인의 자존심은 매우 세요. 본인의 자존심은 매우 센데 식상으로 설기가 안 되잖아요. 색상으로 설기가 안 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목국토를 더 강력하게 하는 상황이죠. 그럼 목국토를 강력하게 한다는 거는 돈 내고 돈 먹기라는 뜻이죠. 뭔가 노력은 안 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상태. 식상을 쓰지 않고 바로 돈을 극하는 형태. 그죠?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중독에 걸리기가 상당히 쉬운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겁재가 온다는 건 본인 안에 겁재성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그런 겁재 심리. 그리고 본인이 겁재로 운이 와 있다는 걸 내가 매우 세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제다신약인데 갑자기 운에서 내가 너무 세졌어요. 겁재에 의해서. 그러면은 갑자기 달라져요, 사람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다신약의 약한 사주에서 보는 그 눈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약하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운에서 겁재가 오면 눈치도 안 봐요. 그러면 사회적인 관계가 모두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금 운을 가고 있고 원국 또한 모든 문제를 좀 안고 있는 원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글자 볼까요? 일단은 경호년, 정해월, 갑신일, 임신, 시 이렇게 타고났어요. 그죠? 여기는 편관, 여기는 상관, 여기도 상관, 그 다음 간목, 편인,
그 다음 편관.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와 화와 그다음 금 화와 금의 싸움이 일어나는 딱 사주죠. 여기 두 가지 성분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관이 강해지면은 상관이 관살을 누르는 거고, 관살이 강해지면 상관에 대항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죠. 상관이 이렇게 떠 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상관 경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상관 경관이 일어난다는 거는 법적인 문제에 항상 노출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법적인 문제에 노출된다는 뜻 자체가 이 사람 안에는 이미 상관의 심리, 내가 이익이 되면은 뭔가 법, 규정, 규약 같은 것들은 살짝 무시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결정적일 때 내 안에 약간의 그 법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발동이 됨으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목이 이렇게 편관 경금 보고 신금 이렇게 편관을 보게 되면은 이 간목은 해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약한 간목이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센 간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정화라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관살이 본인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관살이 아니에요. 정화 오화로 이 관이 본인한테는 쌈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정화 오화가 발달한 상태에서의 이 관살은 남에게 보여지는 거, 남에게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화끈해서 항상 위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도저도 아닌 걸 너무 못 견뎌하는 사람이다. 벌려면은 내가 10억을 땡겨와야지, 뭐 1억 정도는 너무 별것 아닌 돈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되겠어? 야, 그렇게 해서 돈이 되면은 누가 부자가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본인이 하면은 다 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 확신성이 매우 강하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돈 이외에도 무리하게 이자가 많이 붙는 제3의 금융권에서 빌려와서 크게 한 방 먹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딱 도박 중독 걸리기가 매우 좋아요. 인생은 한 방이야. 거기에 딱 기름을 부어주는 게 이 상관성인 거죠. 내가 크게 잃거나 크게 얻거나 둘 중에 하나인 인생인 거고요. 그리고 자기는 충분히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미 도식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해월에 태어나서 임수도 투간이 됐어요. 도식이 되었다는 뜻은 내가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앉아서 버는 그런 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죠. 쉽게 벌려고 한다. 노력하지 않고 벌려고 한다. 그리고 인생은 한 방이다. 그렇게 확신을 주는 거는 이 상관이다. 자기의 상관으로 이 관살을 다 능히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모함이 도박 중독으로 이끌고, 도박 중독에서도 뭔가 끝내지 못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거리의 불황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운도 보세요. 살이 와 있죠. 살이 와 있는데 본인은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살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살을 무서워해야지 조심하고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살이 두려운 분이 아니죠. 정화 때문에. 그래서 살이 왔음에도 그러면 이분은 정화를 더 쓰려고 하는, 상관경관하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진이 옴으로 인해서 이 살도, 그죠? 살도 신자진, 수로 지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살이 위협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살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죠? 그리고 진토라는 또 편제를 받잖아요. 그죠? 편제성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편제. 그야말로 편제라는 거는 내가 꾸준히 식상으로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정제인 거고, 편제는 한 방 크게 내가 여지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이 한 방에 크게 터져주는 것들이 편제일 수 있어요. 사업가들은 보통은 편제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하는 거고, 월급쟁이들은 정제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개념의 편제이기 때문에 편제가 발달한 사주 구조의 사람들은 뭔가 편제에 대한 관심이 많죠. 정제보다는. 그래서 한 방 크게 땡겨오려는 심리도 매우 발달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 오행 간에 뭔가 두 오행이 극을 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주다. 그죠? 그리고 재가 많이 발달해 있다. 재가 많이 발달해 있다. 또 그 다음에 상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항상 상관 경관의 마인드 때문에 다소 법 테두리 안에서 좀 다소 위험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독에 노출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식상이 없는 사람들, 재성만 강하고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식상생지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노력하지 않고 죄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노력 없이 쉽게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땐 알코올 중독과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식상생지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주식 같은 데도 투자를 해도 안전하게 조금 오를 수 있는 주식 종목을 택하는 게 아니라 뭐 아니면 도인, 크게 먹거나 아니면 아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아주 위험한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상당히 좀 너무 일희일비하고 너무 좀 단계 가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많이 위험해 보이는 그런 구조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